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산타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다들 벚꽃 구경하러 다녀오셨나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감상하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령술이라고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단한 강령술부터 절대 따라해선 안 되는 위험한 강령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신사바. 분신사바는 일본에서 들어온 강령술이고 귀신을 불러오는 주술이기도 합니다. 분신사바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퍼졌는지는 불명이지만 대구에서 처음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1988년에 개봉한 여고 괴담 영화의 극중 주인공들이 분신사바라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장면이 있는 걸 보면 198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이 확실합니다. 분신사바를 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신사바 하는 법. 연필이나 볼펜과 같은 필기도구를 손에 쥐고 하얀 종이에 OX 등 글자나 숫자를 씁니다. 글자나 숫자를 쓰는 이유는 귀신이 부름에 응답해 왔을 때 귀신이 하는 대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펜과 종이가 준비됐으면 두 명의 사람이 마주 앉아 펜 하나를 같이 잡은 다음 주문을 외웁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에떼 쿠사다이. 강렬술 종류의 주문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죠. 옅은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님 귀신님 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귀신이 왔다면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볼펜이 저절로 원이면 X로 향하고, 만약 귀신이 오지 않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시 주문을 외우며 귀신이 왔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귀신이 왔다면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종료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분신사바를 끝내려면 귀신에게 끝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O에 볼펜이 향하면 끝내도 되지만 X로 가거나 무응답이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다 끝내도 된다고 O에 볼펜이 가게 된다면 분신사바에 사용한 볼펜은 푸시고 종이도 함께 불태우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귀신의 동의 없이 분신사바를 종료한다면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아프고 매일 밤마다 질문했던 귀신에게 가위 눌리며 정신이 피폐해진 당신에게 계속해서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저보드. 위저보드는 심령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술판입니다. 위저보드의 유해 중 하나는 14세기의 프랑스에서 집시 계통인 유목민들이 귀신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놀이 같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위저보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은 사람들이 영혼과 소통하고 싶어서 찾아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1890년도에 기업가였던 찰스 케나드가 케나드 노벨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토킹보드라는 옷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바로 위저보드의 시초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위저보드의 위험성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위저보드 강렬술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위저보드 사용 방법과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저보드 사용법. 서양판 분신사바라고 불리는 만큼 분신사바와 진행 방식은 매우 비슷한데요. 우선 위저보드는 두 명이서 사용을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말판을 같이 잡고 주문을 외운 뒤에 주위에 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말판이 예스를 가리키면 그때부터 귀신이 주위에 왔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yes or no를 답변으로 들을 수 있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영혼과의 대화가 익숙해지면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위저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절대로 혼자서 위저보드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강령술을 15분 이상 지속하면 안 됩니다. 강령술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만큼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3. 미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미래에 대해 물어볼 경우 게임판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말판이 위저보드에서 떨어지면 옆에 있던 영혼이 사라지게 됩니다. 5.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는 게임을 끝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허락을 받고 난 후에 잘 가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굿바이라는 쪽으로 포인터를 이동시킵니다. 만약 영혼의 허락 없이 끝낸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위저보드는 서양판 분신사바라고 보면 되는데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이와 필기구를 통한 주변의 잡귀신들을 불러내는 분신사바와는 다르게 위저보드는 정말 악한 악령을 불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거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강령술은 거래입니다. 귀신과 초자연적인 거래를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강령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거래 강령술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은색 동전 1개, 금색 동전 1개, 쇠사발, 본인 머리카락, 물, 형량, 양초 3개, 말린 꽃, 나뭇가지, 쌓입니다. 물건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밀폐된 방에서 방의 중심 부분, 바닥에 묘와 같은 문양의 그림을 그립니다. 원의 바깥에 있는 3개의 삼각형 안에 양초를 각각 놓고 불을 켭니다.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의 중심에 사발을 놓고 그 안에 쌀을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넣습니다.
쌓아올린 쌀의 왼쪽에는 금색 동전을 놓고 오른쪽에는 은색 동전을 놓고 사발 주변을 나뭇가지와 말린 꽃으로 5 비율로 채워뒀습니다. 그 다음 중앙에 물을 붓고 나뭇가지와 말린 꽃에 불을 붙이면 됩니다. 불을 붙인 뒤 불이 확 피어오르거나 갑자기 한기가 느껴진다면 주술이 성공한 것이니 소원을 빌면 됩니다. 이 강령술의 주의사항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 주술을 행한 이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와준 존재에게 주기적으로 금거은 또는 동전을 평생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마다 거래의 대가가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금 전 말했듯이 너무 큰 소원을 빌게 된다면 당연히 대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강령술을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난삼아 해봤는데 정말 귀신이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